자, 별동대를 운영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뭐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이었겠죠. 지금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논란이 핵심인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별동대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운영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요. 본인 산하에 별동팀을 따로 두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허. 당시 청와대 1기 이제 특감 반원은 모두 15명입니다. 그런데요. 그중 9명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그중 6명은 그 친인척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2명에게 특별 업무를 부여야 해서 공직자 감찰을 하도록 시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동팀을 구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은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보고 오시죠.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은요, 한마디로 부서가 달라요. 둘 다 같은 민정수석실이긴 해요. 하지만 공식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어요. 청와대는요, 비서관실별로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 권한도 없고요. 비리 수사를 이첩할 권한도 없습니다. 거기는 민심 동향만 수집하고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일만 할 뿐이에요. 친인척까지는 감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직자나 뭐 범죄 비리 수사 첩보 이런 거 이첩시키고 그런 거 수집하고 이첩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월권입니다. 불법이에요. 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오늘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자꾸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나와서 방송하잖아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요즘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이게 뭐 눈병을 앓고 있어서 눈병 때문에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다음 그래픽 좀 주시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별동팀을 운영한 거 아니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제에 없는 거를 백원우가 당시에 만들어서 그 별동대식으로 운영한 거 아니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전 청와대 특감반원,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의 특감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을 중심으로 사실상 별도의 특감반이 있었다. 이게 이른바요, 청와대 내에서는 백원우 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의 첩보 보고서가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될 저 별도의 특감반 백원우 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런 지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김태우 특별감찰관의 폭로가 나왔을 때 우리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에는 DNA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기억납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도 나와서 일부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감찰 반원들이 불순물을 가져와서 민간인 사찰 첩보를 가져와도 우리는 다 폐기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게 돼 있다. 아주 당당하게 민간인 사찰을 그때 부인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지금 보도대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직제에 없고 자기 관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명의 별동대를 만들어서 그 근무 공간도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따로 하명을 줘서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공직자 감찰이든 민간인 감찰이든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첩보 수준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한다면 이거 명백한 불법과 월권인 것이 분명하고요. 명백한 불법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김기현 울산시장에 관한 동향 보고가 만약에 거기서 작성됐다고 한다면 그럼 민간인 사찰의 범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백원우라고 하는 민정비서관이 왜 자꾸 나오는지 저것도 백원우 비서관의 제가 볼 때 그 위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옆에 있는 서로 경의되어 있는 반부패 비서관한테 야 이거 내가 좀 만들었는데 이거 좀 한번 보세요 넘겨준 것이 있잖아요.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것도 그리고 실제로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해서도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통보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나시겠지만 드루킹 사건 때도 갑자기 백원우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나와요. 인사수석을 해야 될 일인데 만나가지고 드루킹이 요구했던 총영사 후보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재선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친노 친문의 핵심 실세 중에 하나로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안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범위와 권한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좀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백원우 팀은 비밀 조직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
청와대 이 내에서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저 비밀리에 운영이 됐어요. 저 백원호 팀이라는 것이요. 청와대 전 관계자, 창성동 별관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죠? 별도의 사무실에서 주로 정치적인 사안을 저 백원호 팀에서 다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일까요? 저 백원호 팀에 파견됐던 경찰이요, 청와대 근무 중에 또 점핑을 합니다. 총경으로 승진해요. 하 국장, 그러니까 이 별도의 특감반을 백원호라는 당시 민정비서관이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운영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이라는 김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를 원래 감찰하는 거는 이제 반부패 비서관 산하의 특감반이죠. 예. 예, 그 이제 공직감찰반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백원호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친인척 관리만 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도 파악을 해요. 민심 동향 이런 걸 파악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다른데 뭐 민원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소고발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센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 어디다 내요? 민정비서관실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첩보가 민정비서관실로 모이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모이게 돼 있으면 단순히 친인척 관리만 해요. 그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해당 뭐 검찰에 대부분 검찰에 가죠. 대부분 검찰에. 예,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제 좀 작은 거는 경찰로도 가는 거예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원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민정비서관 산하에 있는 거기에는 원래 검찰 수사관도 있고 경찰 수사관도 있거든요. 보통 예. 5, 6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그래서 별도로 이걸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불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냥 넘겨주면 불법은 아니지만은 예, 예. 그거를 자기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어디다 넘길까 자기가 판단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류 기준에 따라서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심지어 나중에 그거 넘겨준 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다. 이러면 더욱더 불법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백원호 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고 원래 그거를 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친척 거기 관리팀 예. 그리고 하나는 뭐 여론을 뭐 수집하고 아니면 뭐 여론을 탐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민심을 동향하고 들어온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나눠주는 팀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넘어서면 문제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 백원호 팀이요, 김민지 기자, 실제로 울산까지 내려갔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를 상황을 좀 직접 뭐 파악한 것 아니냐라는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고 수사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원호 팀이라고 하는 그 특별 감찰 반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그럼 민정비서관은 첩보 하달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어떤 경찰 수사 상황까지도 꼼꼼히 챙겼다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여기 노영민 실장이 나왔어요. 당연히 관련 질문이 이어졌겠죠? 좀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께서도 그러면 지금 전 상황 파악하는 게 저하고 같은 수준이겠네요. 대통령께서는 정말 눈꽃들 새 없는 그러한 일정을 보내셨고 오늘 하루는 연가를 내신 상태이십니다. 네, 청와대 내부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경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받은 범죄자입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저는 박경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백원호 비서관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들이 울산경찰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된 수사 지적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 이 내용은 직접 경찰 수사 상황까지 청와대 직원이 챙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백원호 팀이 지금 불법 소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백원우 팀이 울산까지 가서 울산경찰의 김기영 당시 한국당 후보 수사 상황까지 직접 챙기고 돌아왔다. 울산시장 선거는 이제 무효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김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별동팀 운영? 이게 지금 뭐 야식 시간도 아닌데 예. 라면을 너무 많이 끓여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라면이란 것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 뭐뭐라면? 뭐뭐라면을 3번 정도 거쳐서 지금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일단 뭐 하나씩 짚어보죠. 검찰이 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요?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직접 피의 사실 유포, 수사기밀 유출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원칙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심지어는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검찰 측의 얘기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고요. 흘러나왔다. 그다음에 누가 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백원우 인정비서관하고 2명이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했다 하고 따로 사무실은 또 그럼 따로 사무실에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별도의 기사에서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고 달려있고 이 소문이 다 합쳐져서 라면 이렇게 2명을 따로 운영했다면 이 사람들이 따로 방이 있다면 혹시 이 사람들이 김기현 관련돼서 첩보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걸 정해준 게 아닐까?라고 하면 저희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이게 시청자분들 너무 헷갈리시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뭐 간단합니다.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청와대에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로 전해져서 지금 이제 사건이 종결돼서 검찰에 들어가 있는 이 원본, 첩보 내용을 전달한 이 내용이 공개되면 되는 건데 검찰이 또 이거를 들고 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 검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들이 다 공개하라고 하니 검찰은 해서는 안 되는 피의 사실 공개는 좀 중단을 하고 이거부터 좀 공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동대 운영 이런 것들이 너무 라면 가정의 기초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사실인 양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어떻습니까? 라면 말씀 아주 재밌게 역시 그 유튜브 진행하시는 답게 재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라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그 방송통신심의의 대상을 받는 종편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라면이라는 전제를 다는 거고요. 저희들도 유튜브를 하면 훨씬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고 이렇게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이 정치적 사안이 됐던 쟁점도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건부터 시작해서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나온 건 몇 가지 단서들이 기사가 되면서 흘러나온들 이야기고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라면이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결국 최종적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은 그 라면이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 엄청난 국정농단이 사실이 밝혀져 있고요. 조국 사건도 라면으로 시작했지만 엄청난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15개 혐의의 공소장을 지금 재판부에 보낸 상태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소환을 다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전제 조건을 달고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저는 김 소장님 말씀이 그건 동의해요. 그 별도의 기동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역할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좀 취재를 하거나 수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어제 그 백원우 비서관 입장문 냈잖아요. 입장문 냈죠.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저는 분명히 언젠가 검찰이 원본을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본에 대한 팩트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그런 내용들 기초해서 또 앞으로의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추적해보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자 말씀. 제가 이제 우리 김성희 소장님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서로 용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수사를 할 때는 어떤 것에 범죄 혐의를 갖고 있으면 무슨 범죄 혐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사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소로 하게 되면 그걸 공소사실이라고 그래요. 공소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실체적 진실은 아니에요.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만 실체적 진실로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어떠한 혐의가 내용들이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고 관련 증거가 있을 때 뭐라고 보도를 하냐 어떠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를 되는 거고 의혹이라고 얘기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됐으니까 이건 라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 우리 사법 체계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하는 전체 어떻게 쓰는가 하는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요. 어제 이제 입장문을 쭉 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는데 글쎄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뭐 경찰로부터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청와대에 김기현 수사 상황을 한두 차례도 아니고 9차례 보고했다라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은 울산시장 압수수색 직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청이 중간수사 사항을 보고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중간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압수수색 전에 무슨 이렇게 뭐 보고를 받은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압수수색 20분 전에 이루어진 보고가 아닌 이전의 한 번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이첩된 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수사하라고 독촉을 했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간단한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청와대 소위 직무 범위를 넘어서 울산지방경찰청을 압박을 했다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 보고다. 압박한 적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경찰로부터 일체 무슨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전달받거나 보고받는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기 3월 16일 날 지난해 김기현 시장 비서실 등의 압수수색하기 20분 전에 보고받았고 그 압수수색하기 전에도 또 한 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와대 운영이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오늘 나온 거죠. 예.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실로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 단체장 건이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거네. 수사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부패 비서관실을 넘겼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이건 청와대가 다룰 건이 아니네. 그래 경찰에 넘겼고 중앙청에서 하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범죄수사과에서도 이거는 울산 건이 하고 울산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꾸로 들어올 때는 보고가 올라올 때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멈춘 거죠. 이거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뭐 이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첩보에서 자료를 만들고 그걸 뭐 하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자료를 건네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백원우 비서관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업무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울산 광역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청와대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그런데 다만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갑니다라고 20분 전에 통보를 했다는 거 이거는 뭐 나라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증거다. 제대로 보여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소장님이 오해하고 있는 그 팩트가 있는데 이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 거느냐?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들. 비서실장, 비서실장에 대한 혐의였는데 그것도 아주 사소합니다. 뭐냐? 하나는 울산시에 있는 업체가 좀 더 거기 시공사한테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직권남용 혐의로 걸은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끝까지 경찰이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건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 다른 여러 광역단체장들도 이거는 다 권고하는 일이다. 이렇게 검찰이 봤던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골프를 쳤다. 골프를 3번 쳤다고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자기 자신이 이미 낸 것으로, 증거를 내가지고 입증을.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예. 스스로 돈 내고 그리고 쳤다. 나머지 2번은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예. 업자가 됐는데 나머지를 서로 현금으로 결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은 이건 기소 대상이다 이렇게 본 거고 검찰에서는 그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기소하면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건데 이런 광역단체장의 비서실장의 이 혐의를 가지고 청와대가 관심을 받고 압수수색할 때 보고를 받을 사안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20분 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는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오히려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울산시장의 것으로 아니다. 울산시장의 혐의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울산시장의 혐의라면 어느 정도 중요 사안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고 그리고 울산시장하고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청와대가 보고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심지어 9번에 걸쳐서 받았잖아요. 예.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만약에 보고를 받는다면요. 대개 압수수색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 처분 할 때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아까 보면 지금 현재 자료 수집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건 뭐냐?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이 정도는 보고할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자료 수집 중이다 이걸 보고를 할 계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보고를 계속적으로 재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 또 하나 좀 살펴볼게요. 백원우 이제 전 민정비서관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김민지 기자 약간 또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첩보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사이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당시에 여러 첩보가 있었고 이걸 넘겼기 때문에 당시 그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건에서 울산 사건만 특정해서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울산시장 관련 문건만 백원우에게 직접 건네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첩보가 몇 개였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고 이 첩보 전달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서 이 논리는 종합병원이면 다 수술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예. 어쨌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입장문 이런저런 지금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대장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향해서 한 이야기 그 영상이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백원우는 참 멋진 친구입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고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그 초심을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정신, 가치 이런 것을 그대로 개성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재수 건은 뭔가요? 이제 이런 좀 지적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첩보를 경찰에 이제 하달하면서 지금 이른바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유재수 또 지금 논란을 다룰 건데요. 유재수 비위 건은 어땠습니까, 상황이? 오히려 감찰을 집중적으로 청와대가 해야 될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는 어떻게 했죠? 청와대가 돌연 감찰을 막 진행하다가 무슨 이유로 돌연 중단이 됩니다. 김기현 저 첩보는 해서는 안 될 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유재수는 정작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청와대 입맛대로 정합니까?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